이 포스터 보세요. 예전에 트로이 같은 영화 찍던 그 시절 브래드 피트예요. 헐리우드 슈퍼스타 브래드 피트. 그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레이싱을 소재로 가장 대중적인 접근성이 높고 흥행 가능성도 높은 그런 초대형 블록버스터를 만든다며 딱 이 그림밖에 안 나오는 거야. 브래드 피트 말고는 할 사람이 없음.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15년 6월 25일 개봉 영화 F1 더 무비입니다. 탑건 매버릭을 만든 조셉 코신스키 감독의 작품이고요. 주인공은 브래드 피트. 대략 3억 달러 정도의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 제리 브루카이머 제작의 음악은 한스 짐머입니다. 그냥 뭐 초대형 블록버스터 느낌이 딱 오는 작품이죠. 그리고 이 작품은 애플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애플 오리지널 콘텐츠는 보통 애플 TV 플러스 스트리밍으로 공개되는데 이런 영화를 극장에 개봉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워너 배급으로 해서 극장에도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지간한 영화들은 그냥 집 근처 동네 극장에서 보는데 또 간만에 특수관 필관람이다 싶은 영화라서 IMAX랑 돌비 시네마 고민하다가 돌비 시네마에서 봤습니다. 12세 이상 관람가이고 상영 시간은 155분, 2시간 반이 넘습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만 포뮬러 1 레이싱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런 정보들만 가지고도 보기도 전에 이미 어떤 영화일지 그려지죠.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소감은 재밌습니다. 이런 영화가 어떻게 재미가 없을 수 있겠어요. 제가 특히 만족이라고 해야 하나? 안심한 건 뭐냐면 이제는 상영 시간이 너무 긴 영화들은 항상 보기 전에 부담스러워요. 2시간 20분 넘어가면 그런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 시간 동안 극장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정신적으로든 체력적으로든 힘들다까지는 아닌데 영화가 참 길다, 시간이 너무 안 간다 라는 기분이 드는 게 싫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2시간 20분이 넘어가는데 그 생각이 한 번도 안 들면 그게 진짜 재미있는 영화라는 거예요. 5월달에 본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거의 170분 정도의 상영 시간이었는데도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고요. 이 영화 F1 더 무비도 영화가 길다, 시간이 안 간다 라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보다가 딴 생각이 들거나 지루함을 느낀 순간이 아예 없이 2시간 반 동안 영화에 완전히 몰입을 했습니다. 일단 도파민 폭발을 목표로 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로서 소재부터가 너무 사기급입니다. 이렇게 레이싱 소재로 한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다 재밌어요. 지금까지 재미없었던 영화가 없습니다. 2013년에 나왔던 론 하워드 감독의 러시 더 라이벌, 그리고 2019년에 나왔던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포드 V 페라리, 다 엄청 재미있는 명작이잖아요. 그리고 2001년에 나온 레니 할린 감독의 드리븐이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이 영화는 로튼 토마토나 IMDb 보면 평점이 엄청 낮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도 극장에서 되게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레이싱을 소재로 한 영화를 극장에서 본 게 드리븐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극장의 빵빵한 사운드로 레이싱의 굉음을 듣게 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그 느낌, 아마 제가 살면서 처음 한 경험이었겠죠. 그래서 이 드리븐이라는 영화도 그다지 명작은 아니지만 저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 사실 이번에 F1 더 무비를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난 영화도 드리븐이었어요. 말했듯이 본지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베테랑 혹은 퇴물인 레이서와 젊은 유망주 레이서, 이렇게 두 명의 주인공이 나와서 함께 팀을 이루어 레이싱에 나가고 처음에는 갈등하고 문제도 일으키다가 점점 서로를 이해하면서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고 마지막에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주며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그런 스토리. F1 더 무비도 딱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비단 레이싱뿐 아니라 이런 스토리는 굉장히 흔합니다. 베테랑이 철없는 유망주를 이끌어주는 그런 스토리. 이 영화 감독 조셉 코신스키의 전작인 탑건 매버릭도 그런 내용이었죠. 거의 탑건 매버릭의 성공을 도장 찍기 하는 것처럼 소재만 레이싱으로 바꿔서 만든 영화 같기도 합니다. 이 소재가 사기급이라고 했지만 레이싱 소재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잘은 몰라도 아마 제작비도 많이 들 테고 영화로 만들 때 난이도가 꽤 높은 소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작비 쏟아 부어서 별탈 없이 영화를 잘 완성하면 영화가 엄청 재밌을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말했듯이 소재부터가 사기급이니까. 하지만 영화가 재밌다고 해서 반드시 흥행하는 건 아니다. 레이싱 소재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그리 많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레이싱이 분명히 엄청 재밌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대중적인 접근성은 높지 않아서가 아닌가 싶거든요. 러시 더 라이벌, 포드 V 페라리, 둘 다 엄청 재밌는 영화들인데도 흥행이 크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F1 더 무비 개봉하니까 인터넷에 F1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나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F1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긴 해도 F1을 즐기는 사람들보다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저는 F1 더 무비가 베테랑이 유망주를 이끌어주는 이런 흔한 스토리를 또 선택한 이유가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인 레이싱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요. 레이싱이라는 소재로 가장 흥행 가능성이 높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브래드 피트가 2000년대 초반에 트로이,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이런 영화들에 나오던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은 그런 헐리우드 슈퍼스타, 섹시, 미남 배우 이런 이미지가 거의 없어지긴 했어요. 특히 브래드 피트의 최근 출연작 중에서 퀸틴 타란티노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라든가 이 영화로 결국 아카데미상까지 받았죠. 그리고 데이미언 셔젤의 바빌론 이런 영화들에서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캐릭터를 보면 이른바 퇴물 캐릭터를 연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현실의 브래드 피트를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감히 퇴물이라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 옛날에 그 화려한 슈퍼스타의 이미지는 이제 거의 사라진, 앞에서 눈에 띄게 나서지 않고 뒤에서 진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제작한 미나리로 윤여정이 아카데미상 받았을 때 수상 소감에서 브래드 피트한테 드디어 만났네요, 어디서 뭘 하길래 도통 보이지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브래드 피트가 이번에 F1 더 무비에서 이 포스터 보세요. 예전에 트로이 같은 영화 찍던 그 시절 브래드 피트예요. 헐리우드 슈퍼스타 브래드 피트, 그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톰 크루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브래드 피트처럼 아카데미 상이나 받으려고 막 옆길로 새지 않고 계속 슈퍼스타 외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탑건 매버릭에서 여전히 헬멧도 안 쓰고 오토바이 달리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브래드 피트는 다르잖아요. 아카데미상도 받았고 미나리 같은 영화도 제작하고 그런 새로운 길로 나아간 영화인인데, 그래서 톰 크루즈가 탑건 매버릭에서 하던 거랑은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솔직히 좀 억지로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왜 억지로라도 이걸 하는가? 물론 당연히 억지로는 아니겠죠. 브래드 피트는 이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작자로서 브래드 피트 스스로도 레이싱을 소재로 가장 대중적인 접근성이 높고 흥행 가능성도 높은 그런 초대형 블록버스터를 만든다며 딱 이 그림밖에 안 나오는 거야. 굉장히 단순한 이유, 브래드 피트 말고는 할 사람이 없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크루즈, 브래드 피트 이후로는 사실상 헐리우드 슈퍼스타의 계보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디카프리오는 다시 못 돌아와요. 이미 그쪽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버렸음. 톰 크루즈는 이 세 명 중에서 유일하게 슈퍼스타 이미지 외길만 걸어온 사람이지만 자기가 구축한 영역에서 여전히 왕성하게 일하고 있어서 새로운 걸 시도할 여력이 없음. 바로 얼마 전에 탑건 매버릭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사람은 브래드 피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 가장 의외라고 느낀 거, 브래드 피트 말고 댐슨 이드리스라는 배우가 연기한 유망주 주인공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런 스토리에서는 보통은 베테랑이 유망주를 밀어주는 전개로 가잖아. 이 영화는 그 부분이 약간 미묘합니다. 스포일러 없는 리뷰니까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저는 좀 의외라고 느꼈어요.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도 그렇고 여자 캐릭터와 로맨스도 브래드 피트만 있어요. 상대 배우가 캐리 컨던. 캐리 컨던이 40대이긴 하지만 브래드 피트와 나이 차이가 20살입니다. 그렇게 나이 20살 차이 나는 배우와 로맨스도 있고, 젊은 유망주 캐릭터도 로맨스 상대가 될 만한 젊은 여자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가 처음에는 뭔가 있을 것 같은 장면이 나오더니 별거 없이 흐지부지 됩니다. 이 영화가 되게 재미는 있는데 스토리는 좀 얄팍한 편이거든요. 각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많이 편집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각본을 다듬으면서 원래 있던 내용을 빼버렸던가. 되게 역할이 의문스럽거나 붕 뜬 캐릭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인공이 소속된 팀의 이사회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만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 최종 레이스에서 다른 이사회 인원들이 우르르 등장하고 그중 한 명이 등장할 때부터 중요 역할인 것처럼 딱 카메라에 잡히거든요.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런 캐릭터는 마지막 레이스에 뜬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한번 나왔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 활용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편집으로 쳐낸 장면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영화를 보면서 편집된 장면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두 명인 영화잖아요. 편집 과정에서든 아니면 그 전에 각본을 다듬는 과정에서든 두 주인공 캐릭터의 비중과 밸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특히 브래드 피트의 비중과 역할에 대해서. 그런데 가장 완성도 높은 스토리로 만들자 보다는 가장 흥행할 만한 스토리로 만들자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사가 얄팍하게 느껴지고 편집된 내용이 많은 것 같은 느낌. 그런 스토리의 단점은 분명하게 있는 영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화는 굉장히 재미있는 레이싱 소재의 블록버스터 영화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2시간 반의 상영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특히 극장이 위기인 요즘 시대에 왜 극장이란 공간이 존재해야 하는가를 관객들에게 강력하게 설파하는데 성공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흥행이 어느 정도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흥행만 보고 만든 영화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지만 과연 그 의도대로 결과가 따라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F1에 대해 전혀 몰라도 재밌는 영화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몰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레이싱할 때 사용하는 타이어에 대해서만 살짝 공부하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타이어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드, 미디움, 소프트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레이싱이 굉장히 기니까 안정적으로 타야 하는 구간과 승부를 걸어야 하는 구간을 나눠서 언제 어떤 타이어를 쓰고 언제 교체를 하고 이런 전략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저는 거의 아는 게 없이 봐도 재밌게 봤지만 이런 걸 조금 알아보고 보게 되면 더 재미있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사이버 포뮬러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본 내용만 나름대로 믿고
봤는데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런 타이어 교체 전략 같은 내용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포뮬러를 본 정도로는 전혀 아는 게 없는 거나 다름없는 수준이라는 거. 도움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사이버 포뮬러를 보고 슬립스트림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영화에서 그게 딱 나와서 그 장면은 바로 이해를 했죠.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은 알고 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일단 저는 거의 아는 게 없는 수준으로 봤지만 충분히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저는 돌비 시네마에서 봤지만 4D를 추천하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레이싱 소재의 블록버스터니까 4D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꼭 4D가 아니더라도 일반관보다는 특수관 선택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재미있게 즐기시고 흥행이 대박 나면 좋겠네요. 영화 F1 더 무비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